오늘 부처님 오신 날 조국 혁신당 대표랑 이제 좀 만났습니다. 당연히 봉축 법요식 현장에서 만났는데 대통령이 뭐 인사들 한 분 한 분 다 인사하는데 얼굴 표정이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. 그렇죠? 글쎄요, 뭐 대통령의 표정이 안 좋길 바라면 또 안 되지만 예. 대통령께서 지금 혹시 지금 표정이 그래도 덤덤하신 게 그 국무회의 총선 직후에 있었던 예.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나 아니면 그 5월 9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이나 그때 말하신 것처럼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국정 운영은 전혀 틀린 게 없고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예. 다만 국민들이 체감하시지 못할 그 약간의 그 간극이 있다. 홍보가 좀 잘 안 됐다. 이런 마인드 때문에 나는 국민들이 알아주실 때까지 내 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고 계속 갈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덤덤해. 이런 표정이시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이번 총선의 민심의 이 심판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나는 이거에 민심의 그 판단을 받아들였으니 좀 변하겠다.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제 좀 변하겠다는 모습으로 표정이 좋으신 거라면 다행이겠지만 지금까지 뭐 검찰 인사라든지 아니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기조부를 변하겠다는 언급을 전혀 안 하시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직 국민들께서 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고 국민의힘을 총선에서 심판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진정 어린 반성이나 깨달음이 없으신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. 저 모습을 보면 오히려 긴장한 사람은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 같아요. 얼굴이 좀 굳은 표정이고 반면에 이제 대통령은 뭐 덤덤한 표정인 것 같아요. 네. 그게 이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또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은 그렇게 뭔가 조국 혁신당 대표를 만났을 때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네. 또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. 네, 저 자리는 대통령과 조국 대표가 5년 만에 만나는 자리거든요. 단둘이 만나는 자리는 아니지만. 예, 2019년 7월에 그때 검찰총장 임명장을 청와대에서 그 수여식을 했을 때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도 같이 있었고 이후에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이후에는 차담도 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. 그리고서는 어쨌든 오늘 여러 사람 중에서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 것은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. 근데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영수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도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? 아직까지는 이제 두 분이 만나지는 못한 상황인데 향후에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이제 영수회담을 넘어서 다른 당대표를 만날 것인가,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그리고 조국 대표라든지 만날 것인가, 그것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향후에는 좀 대화를 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.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 이제 원내 교섭 단체는 아니니까 뭐 이재명 대표처럼 1대1로 만나기는 어렵고 아마 이제 이제 소수 정당들 대표를 이제 다 한꺼번에 볼 수는 있겠죠.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야 당 대표들 다 모인 자리에서 같이 볼 가능성은 좀 있겠어요.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대통령실, 청와대 그리고 야당 대표 회동들을 그래도 정례적으로 했을 때는 소수 정당까지 다 해서 함께 모였던 것 아닙니까? 예, 여야 다. 네, 다 같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겠죠.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뜨겁게 격돌했고 가장 사이가 껄끄러울 것처럼 비춰졌던 이재명 대표와도 만나서 장시간 영수회담으로 긴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관계겠죠. 저 자리 이제 봉축 법요식처럼 종교 행사 등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연처럼 비춰지는 인사들이 만나서 서로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를 90도로 했네 안 했네 이런 논란들이 늘 수 있었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만남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? 저는 뭐 굉장히 저 장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열린 자세들은 함께 다 배치가 돼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 2019년에 두 분이 만난 거 이렇게 같이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? 2019년과 언제 오늘 이제 두 분이 만난 모습이 대비되는데 성치훈 부회장님 저걸 보면은 어제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라고 하는 정치권에서 흔하디 흔한 지금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. 예. 어떻게 좀 뭐가 좀 뭐 실제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죠. 옆에 계신 우리 김상일 부대변인이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어요. 저 반대편에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. 두 분이. 뭐 김상일 평론가님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. 분명 우리 당에 계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 저쪽 당에 가 계시는 분 사례도 정말 많이 봤고 사이가 좋았던 분들도 갈라졌다가 그리고 지금 글쎄요 뭐
돌고 돌아서 다시 또 우리 당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 예. 제가 있는 동안 참 분명히 이렇게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웠던 사이인데 예. 갑자기 옆에서 같이 누군가를 또 같이 공격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두 분도 그런 모습이 연출된 걸로 보여지고요.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야당 정치인들을 조국 예. 대표를 뭐 따로 만나기가 불편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은 다양합니다. 다 야당 정치인들 좀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.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이 최근 비대위원과의 그 식사 자리에서 그걸 건의했다고 합니다. 본인도 그 과거 문재인 대통령 엄청 비판했었는데 막상 만나보고 한번 대면해 보니 좀 기분이 달라지더라. 그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래도 아무리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지만 결국 국가 전체의 지도자 아닙니까? 그러니까 좀 야당 정치인들도 만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말씀 충고합니다. 저는 뭐 저런 모습 보면은 굳이 정치권에 뭐하러 몸을 두고 있을까? 참 저는 예. 아니 근데 제가 저를 예로 들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건 아니야. 이게 옆에 두 분이 동지적 관계로 앉아 있는데 뭐 다음에 모르잖아요. 두 분이 이렇게 또 적대적 관계로 앉아 있을 저 수도 있고. 같은 사람은 뭐 적절한 예의는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. 권력은 변심할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.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. 빨리 정치권 나오세요. 거기 뭐하러 있어요? 그거는 권력일 때 얘기고 저는 권력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예. 전혀 그럴 일이 알겠습니다. 없습니다. 정치인 부의장님 곤혹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열심히 정치 꿋꿋하게 잘하셔서 좋은 정치인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.